2024 파리올림픽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 막바지 훈련에 한창인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각 종교 지도자들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찾았습니다. 어제까지 충청과 경북 지역 등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사찰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세계유산 안동 봉정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극락전의 뒤편 석축이 붕괴되는 등 전국 10여 사찰에서 피해가 조사됐습니다.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주지에 종천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종천 스님은 가람수호와 정진대중을 외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고종이 새 원로회의를 구성하고 종단 발전의 원로들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새로 출범한 제6대 원로회의 의장인 전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 막바지 훈련에 한창인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각 종교 지도자들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찾았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파리올림픽을 2주가량 앞둔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선수들이 올림픽 메달을 향한 집념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막바지 훈련에 한창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국내 7대 종교 지도자와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장 호산 스님,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등이 어제 태극전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천 선수촌을 방문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긴장하고 있을 선수들에게 경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팁도 줬습니다. 실력을 100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막상 시합에 도달해서는 마음을 좀 비우는 게 좋아요. 마음을 비우고 잡념을 없애고 그리고 그게 좀 힘들겠지만 그런 연습을 통해서 그러한 무심한 상태에서 시합에 들어가면 평소에 훈련했던 내용이 그대로 발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전 세계 206개국에서 15,000명의 선수가 출전해 32개 종목 329경기에서 메달 경쟁에 나섭니다. 우리나라는 22종목에 144명의 선수와 118명의 지도자가 참가해 금메달 5개 이상, 종합순위 20위 내 진입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종지협 대표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장재근 선수촌장에게 격려금 3천만 원을 전달하며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체육의 관계자들께서 선수들이나 또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께서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아마 잘 응원하고 결과를 볼 것 같습니다. 용기 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예. 축구를 비롯한 한국 단체 구기 종목이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역대 최소 규모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각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때보다 태극마크가 무거울 선수들의 훈련 현장에 찾아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 대표 효자 종목인 양궁 종목 선수들에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양궁 경기에서는 마음을 차분하게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정신적인 마음이 안정돼야 평소에 갖고 왔던 실력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마 멘탈 면에서는 우리 종교 수장님들께서 전부 대가들이시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우리 종교 수장님들의 정신적인 기운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실제로 양궁은 심장박동수인 심박수가 경기 결과에 직결돼 강한 정신력을 요하는 종목입니다. 옛날에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할머니 따라서 절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스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니까 마음 편안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파리올림픽 남은 기간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은 배드민턴과 탁구 훈련장도 방문해 마음 안정을 통해 유감없이 기량을 뽐내서 목표를 달성하라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나라의 국위선양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그 덩치에 걸맞게 또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사회인에게 주는 어떤 위로, 용기, 또 단합, 단결, 이런 거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선수들과 만찬을 함께한 진우 스님은 불자 국가대표 김재덕 양궁 선수와 구본길 펜싱 선수에게 단주를 전달하기도 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오늘 자리로 선수들이 기운을 받아 올림픽에서 선전할 것 같다며 앞으로 젊은 세대에 맞는 종목을 다양화해 체육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지협은 이번 올림픽에서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훌륭한 스포츠맨십 정신을 바탕으로 태극전사의 선전으로 파리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됐습니다. 어제까지 충청과 경북 지역 등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사찰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세계유산 안동 봉정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극락전의 뒤편 석축이 붕괴되는 등 전국 10여 사찰에서 피해가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호서, 호남, 영남 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지역 사찰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북 익산 등 일부 지역에는 지난 8일 오후부터 어제 새벽까지 1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극한호우가 관측되기도 했으며 경북 안동도 150mm의 물폭탄을 맞으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안동 봉정사는 어제 새벽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극락전 뒤편의 석축이 붕괴돼 토사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5시에 예불이 마치는데 마치고 이제 올라갈 때쯤에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경내를 돌아보니까 극락전 뒤에 그 축대가 무너져서 이렇게 이제 또 극락전의 그 뒤편이라 또 부처님 계신 바로 벽 뒤이기 때문에 좀 위험했어요. 그래서 봉정사와 경북도청, 안동시청 등 관계당국은 오전 11시경 긴급복구에 나섰으며 극락전 건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토사 제거 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 논산 쌍계사도 대웅전 주변 계곡에서 토사가 유출돼 사방댐이 유실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쌍계사 주지 종봉 스님은 집중호우의 안전을 담보할 사방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당국의 사전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깊은 산사는 비가 오면 급속하게 유량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 보호 사찰 같은 문화재를 갖고 있는 이런 사찰을 위해서라도 그런 산사에 계곡이 있는 산사에는 사방댐이라든가 주변 계곡 정비 사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산 쌍계사 외에도 충남에선 홍성 청광사가 진입로에 토사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부여 대조사는 명부전이 일부 파손되고 정자가 멸실됐으며 오덕사와 충북 보은 법주사도 진입로 유실과 수목전도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북 영천 거동사는 경내 토사 유입, 전각 일부 침수, 중림사는 산신각과 나한전이 피해를 입었으며 김천 직지사 부감과 계림사, 구미 대둔사,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에서도 토사 유입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완주 화암사, 익산 숭림사, 백운사도 진입로 유실, 축대 붕괴, 수목전도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계종 문화부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비상연락망을 통해 유관기관과 긴급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으신 사찰은 피해 상황을 교구본사와 총무원문화부에 공유해 주시고 지자체에 즉시 연락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나흘 만에 평년 장마 강수를 넘어선 올해 장마는 슈퍼컴도 잡지 못하는 전국에 기습적으로 물폭탄을 쏟아붓고 있어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지대, 급경사지, 계곡에 위치한 사찰은 산사태 등에 대비해 물길을 확보하고 국보나 보물 등 문화유산을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가 그친 후에도 약해진 지반으로 인한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윤주입니다.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주지에 종천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가람 수호와 대중화합을 위해 더욱 많은 힘을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종천 스님은 사종 스님들 덕분에 주지에 당선된 것 같다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천 스님에게 불국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종천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기금 1억 원을 개척했습니다. 이로써 불국사 누적 모연금은 2억 원이 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국사는 한국의 대표 사찰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종단적으로도 매우 비중 있는 사찰이라며 종천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게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한국에 있는 사찰 중에서는 세계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그런 사찰입니다. 거기에 주지 스님으로 이제 정식 소임을 맡게 돼서 일단 축하드리고. 그러면서 그동안 직무대행을 하면서 주지 소임의 내용은 충분히 익혔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잘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람수호와 또 대중들 화합을 위해서 많은 그런 힘을 낼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종천 스님은 주지에 당선된 것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사중 스님들 덕분이라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중 큰 스님들이 덕화와 그리고 선언에서 이렇게 수행하시는 수자 스님들 그리고 이제 각 위치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정진하시는 스님들의 정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이제 뒤처지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조웅 스님은 선거는 잘 치렀지만 선거 과정에서 총무원장 스님과 총무원에 있는 분들에게 폐를 끼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진우 스님은 불교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준법을 해야 한다며 전통을 유지하되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걸 법으로서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너무 전통이 사라졌다고 서운해할 것은 아니고 사회와 그리고 대중과 부합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걸 같이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월산 스님을 은사로 1990년 사미계를 수지한 종천 스님은 불국사 선언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경주 석도암과 연지암, 포항 오사 주지를 지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과 불교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조계종이 제정한 불교 언론문화상 제32회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이희용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과 김형기 머니에스 대표이사, 남철우 전국언론사 불자연합회 회장, 김한수 조선일보 종교전문기자에게 불교 언론문화상 위촉직 운영위원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외에도 위원장인 문화부장 해공스님과 당연직 운영위원인 기획실장 우봉스님, 포교부장 남전스님, 중앙종회 문화분과위원장 종봉스님으로 구성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민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전하는 전법 수단으로서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태고종이 새 원로회의를 구성하고 종단 발전의 원로들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원로의장엔 전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제6대 원로회의 상반기 의장에 직전 총무원장이었던 호명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원로회의는 종정을 비롯해 원로의원보다 높은 최고위 명예직인 승정 추대, 중앙종회 해산 등의 권한을 갖는 종단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원로회의는 어제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원에서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회의를 열고 제6대 상반기 의장단을 구성했습니다. 수석부의장엔 전 호법원장 지현 스님, 차석부의장엔 전 행정부원장 성호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2019년 편백운 스님이 중앙종회와 원로회의로부터 불신임 결정을 받은 뒤 총무원장을 맡은 호명 스님은 종단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호명 스님은 원로의장에 선출된 뒤 28대 총무원 집행부가 종단 외연 확장에 노력하는 만큼 원로들도 함께 힘을 보탤 것을 주문했습니다.
28대에서는 이제 활동 범위가 좀 많이 커졌습니다. 원로 스님들께서 마음을 좀 내주시고 또 그 지역에 정도 스님들이 협조를 하고 많이 도움이 되겠고. 원로회의는 이날 의장단 구성에 이어 경기 동부교구 보혜당 청봉 스님을 비롯한 18명의 스님들을 승정으로 추대했습니다. 또 오는 24일 예정된 대종사 법계품 서식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관련 절차는 의장단의 위임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개원회의에 참석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재정 자립과 문화유산 보존, 종단 서열 제고 등 산적한 과제를 언급하며 원로회의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랜 경험과 지식을 두루 겸비하신 새로운 분들이 대거 추대되어 구성 면모를 일신하였습니다. 더 깊고 폭넓은 말씀으로 미래를 향한 종단의 발걸음에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고종은 전임 총무원장의 원로의장 선출에 따라 보다 막힘없는 종무행정을 펼쳐 종단을 일신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지난달 한국불교학회 회장에 취임한 자연 스님이 불교 교학 발전을 위한 혁신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가 불교학 발전과 신진학자 지원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26대 한국불교학회장으로 취임한 자연 스님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논문 게재료 전면 면제, 신진학자 심사료 지원, 연회비 하향 조정 등 교학 발전 관련 혁신 방안을 밝혔습니다. 한국불교학회가 어떻게 보면 동대 불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일찍 만들어진 학회고, 뭔가 변화적인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좀 힘들겠다는 생각 속에 좀 변화를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불교계 최초로 논문 게재료를 완전히 면제해 신진학자를 비롯해 불교 관련 연구 결과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담론화해 불교 학문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일단 다 면제해서 신진학자나 아니면 불교적인 분들이 조금 불교 논문 쓰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불교가 시장이 워낙 작아가지고 공부를 해봐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대부분 다 열악합니다. 기본 게재료뿐 아니라 분량이 많은 논문에도 초과 게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연구비 지원 논문과 전임 교수 논문에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되 심사비는 투고자가 부담합니다. 논문 게재료 면제 재원은 학회장 자연 스님의 후원금 2천만 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학회 연회비도 하향될 전망입니다. 생애 첫 등재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신진학자에게 심사비 9만 원을 환급하고 연회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절반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불교학회는 회원들의 부담을 줄여 불교학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이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연구자들도 충분히 해볼 만해 라고 해서 투고를 해서 거기에서 또 심사 기준에 어떤 좀 미달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의 실력을 키워내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은 턱을 낮추되, 하지만 그런 걸 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아울러 상근 직원을 두고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학회 운영을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자연 스님을 회장으로 혁신 드라이브를 시작한 한국불교학회가 교학 발전과 신진학자 지원에 힘을 실으며 불교 발전에 새뜻한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해인사에서 평생을 수행자로 가람수호에 앞장선 도봉당 종성대종사 49제 막제가 회향됐습니다. 어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49제 막제에는 해인사 방장 원각대종사, 주지 해일스님을 비롯해 문도대표 세민대종사 등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문도대표 세민대종사는 치열했던 종성대종사의 수행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종성대종사는 조계종 8구대 중앙종회의원, 해인사 홍제암 감원 등을 역임했으며 가야산 국립공원 설립 전후로 산감과 농감을 맡아 해인 총림을 수호해오다 지난 5월 23일 범납 67년 세수 85세로 주석처인 해인사 홍제암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가 소외 이웃의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지난 9일 용화사는 회주 용화스님, 주지 해우스님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백미 20kg 백포대를 안양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전달했습니다. 용화스님은 시대에 맞게 불교도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힘든 시기일수록 소외되고 낮은 곳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는 지역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5차례 백미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 법회로 전법과 포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목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